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이제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죠. 정재욱 멘토입니다. 한 2주, 횟수로는 뭐 3주 만에 좀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출연을 좀 못했었죠. 여러가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여기저기 좀 돌아보느라고 일단은 일주일 참여를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됐었어요. 지수 같은 경우는 1925포인트대에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제가 예상했던 그 흐름들보다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틀려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냉정히 따져보게 되면 시장은 좀 상당히 안 좋은 구간들에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구간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라면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회복까지 얼만큼에 걸릴까, 또 밀려 내려오진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장은 항상 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1925.9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죠. 약 0.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545.51포인트 상승을 좀 했어요. 근데 강보합권역이죠. 0.2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063원 10전에 거래가 좀 됐습니다. 1.4원 정도 하락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까지도 일단 이 경기에 대해서 좀 안 좋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일단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양봉의 모습들보다는 음봉의 모습들이 좀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최근에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음봉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요, 돌아보게 된다라면 차별화가 극심하게 좀 진행이 될까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거의 10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그쳐지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그런 반등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별화라는 단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올해 연초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됐었고, 즉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내수 섹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을 보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대형 섹터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들이 좀 보였다는 얘기죠. 결국엔 이러한 차별화는 올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부분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길게는 내년 시장까지도 일단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 차별화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를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단기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업종별로 하나씩 좀 볼 거예요. 일단은 낙폭과대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눌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건 조금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작은 여기서 좀 이 정도로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고, 정재훈의 주식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2000포인트 언저리였을 거예요. 그 자리 2000포인트 초반 자리 때, 그 자리 때가 일단 마지막으로 좀 출연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가 좀 있으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부분들은 시장이 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래로 좀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크게 못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박스권역으로 좀 지속이 될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가장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죠.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에 대한 양적 완화 종료가 있었단 말이죠. 양적 완화 종료가 있다라는 거, 이 얘기인 즉슨 바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이 부분들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분들인데,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들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달러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잠깐 그 전으로 넘어가서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대형 섹터들이에요. 대형주들이 일단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였었죠. 삼성전자, 즉 IT 쪽에 좀 안 좋았었고, 그 다음에 건설 쪽이라든가 철강, 기계, 조선, 해운 이런 쪽이 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힘든 그런 구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넘어갔었고, 근데 미국에 양적 완화가 있었단 말이죠. 양적 완화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은 좀 자료를 좀 보시면서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유로존 쪽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EU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독일에 대한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EU 쪽에서는 예상하는 것대로 경기 부양이 좀 되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이런 고민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드라기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든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 됐던 간에 유로존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이 빠른 수간으로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중간적인 부분들이고, 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환율이에요. 환율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원화는 약세 기조로 좀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이탈, 이 부분들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많이 빠져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 시장이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을 때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냐면, 항상 급등과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항상 굵직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과거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의 수준은 항상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어요.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한번 1차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반등이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한동안 머물지 못하고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됐었죠? 그죠? 이게 1차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QE2를 진행을 합니다. QE2를 진행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도 밀려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 이후에 결국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각각의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 그때는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쪽에서는 유로존 쪽에서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유로존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항상 양적 완화라든가 큰 굵직한 이슈가 있었을 때 단기적으로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이상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요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주가는 현재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서 혹은 막상막하 투맨쇼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많이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실적이 어떤가요? 지금 삼성전자 4조 간당간당 턱걸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은 어때요? 현대차 못 올라갑니다. 왜 못 올라가죠? 엔화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혀 있어요. 자동차 쪽은. 가장 큰 부분들이 자동차와 IT인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빠그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고 있었던 부분들이 현대차란 말이에요. 현대차도 좋은 부분들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안 좋은 대신에 지수방어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종목군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기 민감주들이 다 하나같이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IT, 그 다음에 자동차, 얘네 둘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거기에서 실적까지 완전히 안 좋았던 거는 화학, 정유, 조선, 기계, 건설 다 안 좋죠. 경기 민감주들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선택적인 부분들은 내수 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수 쪽 섹터가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느냐? 아닙니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얘네들이 언제까지 갈 거냐예요.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다시 급락 나왔죠. 급락 나왔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향후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향후에는 변동성이 더 커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아마도 갈림길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결국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수를 한번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은 MSCI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선진 시장이라든가 신흥국 모두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중국도 빠져, 신흥아시아, 신흥국 다 빠져.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낙폭 과대 쪽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결국엔 시장은 안 좋았어요. 시장은 안 좋았는데 왜 안 좋았을까라는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즉 MSCI 신흥시장의 예상 EPS예요. 주당 순이익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중국이나 신흥아시아 쪽 국가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하락이 멈추거나 상승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하향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바닥이다 아니면 뭐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의구심이 좀 먼저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해 뭐 1분기 때가 실적의 바닥이고 2분기 때, 3분기 때는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자체적으로도 계속 하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 분석에 충실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PBR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PBR 한 배 수준, 즉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어떤 모습들을 좀 보이느냐. PBR 한 배 수준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빠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총 5번 정도가 있었어요. 5번 정도가 있었는데 회복이 되는 시기는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즉 청산가치 이하권역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흐름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냐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다 알았어요. 일단 PBR 한 배 수준까지 떨어졌고 한 배 이하권역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실적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함께 지수하고 종목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대한 전략을 좀 보셔야 돼요. 향후에 대한 전략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어닝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어닝 시즌이란 말이에요. 실적 시즌인데 실적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미국 기업 실적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오로지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이런 얘기만 나와요. 즉 어닝 시즌을 좀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나오지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식 안 할 건가요? 자, 잘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포스코, 철강 쪽엔 포스코겠죠? 그 다음에 화학 쪽에서는 뭐 할까요? 롯데케미칼 할까요? 롯데케미칼. 정유주 해야 되겠죠? 정유는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하죠.
기계 쪽은 뭐 할까요? 기계 쪽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 할까요? 자, 그러면 IT, 자동차, 철강, 화학, 정유, 기계 다 나왔나요? 경기 민감주들? 또 나올 게 있을까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이면서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PBR이 이쪽이 아니겠죠. PBR이 한 배가 안 돼요. 지금.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빠질 만큼 빠져 있는데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매기가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저 PBR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 PBR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여기 이 대박플러스에서 뭐 말씀드렸었죠? 한진, 코오롱, CJ 이런 종목군들 말씀드렸었죠. 한진은 신고가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저 PBR 종목군들이었었어요. PBR이 낮은 종목군들이 급반등이 나왔었죠. 중소 지주사 이런 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 민감주들도 마찬가지로 저 PBR 국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정말 6개월 이상 롱텀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 3분기 실적을 발표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돼요. 아니면 지금은 이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화면을 한번 보게 되는데 그 지수, 업종별 지수 하락에 대한 기여도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보세요.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같이 시장이 빠지면서 기여한 이런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면 가장 많이 했던 게 전기전자 쪽이에요. 바로 삼성전자였었겠죠. 두 번째는 운수장비, 이거는 현대차일 거예요. 세 번째는 금융업 쪽이 있겠죠.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 증권 이쪽에 볼 수 있고 화학 쪽 같은 경우는 뭐 정유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케미칼 쪽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쪽이 보였던 게 전기전자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운수장비 쪽의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많이 빠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시장 구도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지수에 대한 하락 기여도를 보시게 되면 딱 맞잖아요. 첫 번째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가 그렇게 되고 현대모비스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한국전력이 있을 거예요. 한국전력이 있는데 한국전력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빠졌으니까 지수는 밀려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많이 빠졌다 두려워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재테크라고 얘기했죠. 투자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대박플러스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수가 낙폭과대로 빠졌습니다. 지수가. 그죠? 시장이 낙폭과대로 좀 빠졌어요.
낙폭과대로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대응법이 뭐가 있었죠? 자, 낙폭과대를 매매를 할 때는 지수와 종목이 함께 급락을 했을 때 낙폭과대 매매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수와 종목이 낙폭과대로 빠졌어요. 최근에 지수 빠졌죠? 종목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중에는 대형 민감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번 주 중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잘 팔아줘야 됩니다. 주식 잔소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증시 큐어 보세요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 줄줄이 이렇게 밀려 내려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요 사이에서 뭐가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뭘까요? 21선이었어요. 21선. 그죠? 21선.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계속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1선이 매도에 대한 자리대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 뭐가 있냐면, 자, 기아차도 함께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죠? 기아차 차트를 한번 다 돌려보세요. 지금 컴퓨터를 옆에 놓고 보시는 분들은 기아차 차트 한번 봐보세요.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이 마디에 절반 되돌림 나왔을 겁니다. 절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음봉 나왔거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단기 저항, 자동차 쪽의 단기 저항, 현대차는 한전 부지, 요 입찰권 때문에 일단 문제가 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포스코 있을 겁니다. 포스코도 저항대에 부딪혔을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지수가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대형 민감주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빠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빠지는 애들. 뭐였었죠? 통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쪽 애들 빠졌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되냐면, 얘네들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으니까, 올라가니까 내수 쪽 섹터와 유틸리티, 통신, 요런 애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 포스코, 기아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SK이노베이션. 얘네들 올라갔어요. 그죠? 반대로 빠진 애들은요. 화장품 단기 급락 나왔었죠? SK텔레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한국전력. 섬유의복 쪽도 빠졌죠. 얘네들은 빠졌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보냐면 반대로 보셔야 돼요. 이제 시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지수도 같이 나왔어요. 얘네들을 한번 때려주면서 이들 쪽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SK텔레콤 16만원 초반 이탈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거 저가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주식 잔소리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죠? 오늘 보시게 되면 아래골이 길게 달면서 양봉 나왔을 겁니다. 한국전력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추세 하단권역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밀리면 받아도 좋습니다. 정고점 5만원짜리 때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 얘기는 경기 민감주는 단기란 얘기예요. 단기. 얘네들은 단기로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추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테크를 할 때 얘를 할 건가? 얘를 할 건가? 전 여전히 이쪽입니다. 이쪽. 왜? 얘 추세 깨졌어요. 못 돌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얘는 못 돌려요. 얘네들을 접근하려면 실적 발표 끝나고 보세요. 그때 한 번의 기회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떠한 부분들로? PBR 자체가 지금 한 배 수준이 안 돼요. 그러면 충분히 얘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얘는 너무 많이 빠져서 보기 싫어요. 얘는 너무 많이 올라서 보기 싫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종목이나 이런 것들,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번쯤은 좀 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 다 제끼자예요. 경기 민감주들 다 제껴놓고 일단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섹터는 있을 겁니다. 하나씩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어떤 부분들이냐.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닝 시즌이니까. 그러면 자동차 쪽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쪽에서는 많이 있는데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좀 더 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위아가 그나마 제일 낫네요. 실적이 좋아요. 중국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 안 할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추이를 좀 더 보고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하이스코가 자동차 쪽에 훨씬 더 좋죠. 그런 섹터를 하겠는데 경기민감주는 여러 가지 종목 얘기를 안 할게요. 화학 쪽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차라리 나는 경기민감주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효성이라든가 아니면 대한유화 같은 거? 전 대한유화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화학주들 차트 보세요. 다 역배열입니다. 대한유화는 역배열 아니에요. 얘는 240 지지해주고 60 뚫고 오늘 21선 살짝 걸쳐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3분기 사상 최고 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자산주예요. 자산주. 세 번째. 저 PBR입니다. 만약에 본다라면 이런 종목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한다라면 대한유화 같은 거 이거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내수 섹터 한번 볼게요. 화장품이 있어요. 한국 콜마, 코스맥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매수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타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자고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게임, 컴투스, 게임빌. 사실 이 온라인 게임 쪽은 요 두 종목 말고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죠? 섬유의복 있잖아요. 한섬이라든가 한세시럽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얘네들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할 게 없네요. 주식 쉬어야겠어. 네. 근데 주식이 쉴 수는 없잖아요. 단기적인 이슈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 에볼라 막 얘기 나오고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에볼라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그 관련주들만 급등 나오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나마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요, 통신이에요. 한국전력하고 SK텔레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요. 제약바이오 요쪽 보셔야 될 거예요. 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이라든가 한국전력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유틸리티 섹터 몇 개 있어야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통신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를 같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보시라는 얘기고요. 대표적으로 대웅제약이라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 실적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약주 중에, 좀 지울게요. 위에다 쓸게요. 자,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실적이 3분기 때 좋아요. 지금 이 화장품 쪽이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안적인 성격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좋아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제약주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를 좀 보게 되면 한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쫓아갔던 게 과거에 일본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애가 중국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한 게 있었어요. IT 쪽. 그죠? IT 쪽 하면서 파나소닉이나 소니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따라잡은 것들이 안타깝게도 경기 민감 섹터예요. 화학, 대규모 산업단지, 중동 이쪽 하고 있죠. 철강, 조선 따라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따라잡히고, 거기다 뿐만이 IT, 중저가 IT 휴대폰 쪽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넘어가거나 비슷비슷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얘네들 우리나라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은 얘네들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갈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여전히 소비 쪽이지만 산업에 대한 확장, 이 부분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직 신경 안 쓰고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나마 얘네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 이런 쪽이 대안적인 성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못 돌아오는 거. SK텔레콤, 한국전력, 내수주. 이런 쪽으로 보든가요.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내수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구도로 전개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보거나, 뭐 대표적으로 보면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 좀 볼 수가 있겠죠. 홈네트워킹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딱 현실에 직시했을 때 그나마 가장 괜찮게 나오는 쪽이 제약 바이오 쪽 섹터고, 기술적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쪽 섹터가 그나마 좀 양호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수급도 괜찮은 상황들이고요. 결국엔
경기 민감주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면서 이들 종목군들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 빠져나올 구멍을 좀 찾아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날 그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30대 기업 중에 부도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중국 쪽에서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와 주기 때문에 잠식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쪽이 바로 내수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쪽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STX 무너진 거 한번 보세요. STX가 무너진 부분들이 뭐 중국 때문은 아니겠지만 STX만큼 이 30대 기업 중에서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형주를 좋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과거에 워런 버핏이 대형주만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최고 부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중소형주,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식들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가능성을 엿보이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또 한 가지, 시장이 빠졌어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거 그때 당시에 너무 시장 빠질 것 같고 답답하고 그래서 탁 손절을 했어요. 들어서 주식시장 안 봐. 그래서 딱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딱 보니까 그때 당시에 손절했던 종목이 50%, 100%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저거네, 코리아나 저거 1,000원대 매매했던 건데 벌써 3,000원 가 있네? 뭐야, 벌써 몇 배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 내가 저 과거에 얼마 때 매매했던 종목인데 벌써 저렇게 많이 올라가 있네?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너무 시각을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인정을 하는 단기 정말 트레이더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주식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없거든요. 결국은 제가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장기 투자하셔가지고 깡통을 찼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정리식 펀드 연평균 수익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연평균 수익률이 연 12%입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의 거의 6배 수준이에요. 대부분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변질이 되죠. 1년에 2%, 3% 은행 이자가 하루에 단 몇 분 만에도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 생각 그대로 주식을 한다라면 그 마음가짐 그대로 주식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일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2000포인트 초반권역에서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손실 중이에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레버리지를 사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거 한 이후에 종목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 자리 때는 반드시 올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너무 부정적인 부분들로 보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 아직 한동안은 역배열에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을 보지는 말자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대형주를 접근하고 싶다면 3분기 실적 발표를 끝나고 보세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지대 올라가고 이제 좀 전에 대안적인 종목군들을 많이 업종이나 섹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들 섹터를 좀 보세요. 제약 바이오 쪽 섹터, 통신 유틸리티 섹터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얘기할 부분들은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좀 진행해드리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연회를 모처럼 만에 좀 진행을 합니다. 이번 달 들어 처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저하고 이관욱 전문가, 이관욱 멘토와 함께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요,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유안타증권 3층입니다. 옛날 동양증권이죠. 유안타가 뭐냐? 동양증권입니다. 옛날 동양증권 3층인데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을지로 입구가 2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잘 파악을 해서 오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린 게 강연회를 할 때마다 항상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한 종목씩은 좀 드렸었습니다. 요번에도 드리고 왔었어요. 지난달에 했을 때. 바이넥스 드렸거든요. 바이넥스 아마 오늘 신고가 갔을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마디 더 드리자면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뀌었죠? 이제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